세계 자연유산 성산일출봉, 검은오름, 그리고 만장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주의 자연유산 240여 개소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주도 문화재 돌봄 사업단이 그들인데요. 훼손된 거라든지 파괴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순찰, 예찰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재 전문가, 상시 모니터링팀, 경미수리팀 등 총 41명의 문화재 관리자들이 우리 제주의 자연유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을 하면서 그런 거 있습니다. 바위가 어떻게 말을 할까 아프다고. 저는 정말 그 일을 하면서 바위의 신음소리도 듣고 싶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제주를 지키는 이들, 문화재 돌봄 사업단을 만나러 갑니다. 네, 오늘은요 탐라 문화유산 보존회 윤봉택 이사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KC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탐라 문화유산 보존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윤봉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탐라 문화유산 보존회 이름만 들어서는 그냥 제주도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많은 노력을 하는 곳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2015년 정월에 네. 처음 발족을 했어요. 이제 그 제주의 그 문화유산을 전승 보존과 또 문화재, 자연유산이라든가 문화유산을 올곧게 지키고 가꾸자라는 의미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활동을 해왔었나요? 네, 조직 첫 해는 그 문화재 생생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화재에 내재된 여러 가지 의미를 끄집어내어서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15년, 16년, 17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고. 네, 꾸준하게 하고 네네,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에 이제 유산, 가령 그 동네에 있는 사물놀이라든가, 그러니까 걸궁이 되겠죠. 그런 거라든가 또 탐라 문화재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그 문화유산을 발굴해서 또 그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자료 제공을 하고 또 연희하게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다양한 활동을 해왔기 때문일까요? 올해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제주도 문화재 돌봄 사업 네. 주간 단체로 선정이 네네,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엄청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주도 문화재 돌봄 사업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요. 문화재를 그냥 돌보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문화재는 그 법률에 의해서 그 돌보게 됩니다. 그 문화재 수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돌보는 부분이 있고 네. 일반 또 경미한 부분, 일반인들이 돌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전문적인 그 어떤 기술력을 갖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부분. 이를테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있어요. 그 자연 문화재를 갖고 검은오름이라든가 네. 성산일출봉인데 네. 여기 어떤 그 붕괴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는 전문가가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 붕괴될 것을 예견을 하고 찾아내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그 관람 환경이라든가 보호 환경에 대해서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저희들이 이제 제거하고 또 치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현재 탐라 문화유산 보존회가 관리하고 있는 큰 문화유산 혹은 자연유산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전 국민이 다 아시는 이제 그 유네스코 등재유산 검은오름 동국에 네.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뭐 성산일출봉 포함을 해서
또 이제 구자 쪽에 가게 되면은 우도에 그저 산호백사장이 있고요. 또 그 문주란 자생지, 또 서귀포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정방, 폭포, 천지연, 뭐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마라도, 또 차기도, 마라도 전체가 예, 어떤 천연보호구역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차기도도 천연보호구역이고 문섬, 범섬 천연보호구역, 또 보목리 앞에 있는 섭섬 천연보호구역, 또 나북에 가게 되면 난대림지대, 또 제주도의 동굴만 하더라도 천연동굴만 하더라도 한 140개 정도 됩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전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직원이 아까 전에 한 30여 명 정도 네네, 그렇게 됩니다. 가능한가요? 네, 유급 직원인데 이제 네. 그 읍면별로 네. 이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한 달에 한 2번꼴 정도는 이제 가능합니다. 푸른 바다 사이 우뚝 솟은 성체 같은 봉우리. 수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성산일출봉은 매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 자연유산인데요. 이곳엔 성산일출봉을 지키는 문화재 돌봄 사업팀이 있습니다. 예. 아, 예, 저희들 이제 문화 돌봄입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저희들은 이제 평소 때 육안 점검과 사진 촬영, 그리고 이상이 발견되면 저희 그 탐나문화유산 보존의 본부로 보고를 하고 또 매일 그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2차례 이상 예찰 활동을 하며 100여 장 이상의 사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 상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태풍이나 불면은 이렇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런 데는 계속 관찰을 하면서 보는 거죠. 붕괴나 훼손 우려가 있는 곳들은 특별 관찰하며 예상치 못한 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일을 하나 더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발견했어요? 바로 관광객들이 불법 투기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 어디 있죠? 옆에 여기는 관광객분들이 이제 그 알게 모르게 그 쓰레기를 투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좀 그 관찰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단은 제주의 자연유산 221개소에서 매일 2차례 월 40여 회 이상의 예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전과 현재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이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제주도에서 혹은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주최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이 처음으로 민간단체한테 어떤 그 관리를 맡긴 건가요? 예, 그 문화재는 이제 2종류가 있죠. 제주 같으면은 이제 자연유산이 이제 세계 유네스코 등재가 되어 있고 또 문화유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가령 성읍민속마을이라든가 네. 어떤 가구 같은 거는 문화유산에 속하지만 순수한 그 자연환경은 자연문화재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유산은 2017년도부터 일반 그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위탁을 해왔는데 자연유산은 도에서 직접 하셨어요. 아, 자연유산은. 예, 네. 그래서 문화유산보다는 자연유산이 더 많습니다. 자연유산이 거의 한 240종 정도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도에서 결정하셨고 저희들이 이제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금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민간 단체가 그런 자연유산을 관리했을 때 뭐 장점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한계라든가 부족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이제 행정기관에서 하게 되면은 제한된 인력으로 240개나 되는 문화재를 다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민간 단체로 위탁을 하게 되면은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돌봄 자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계속 데이터가 백업되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단체의 위탁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돌봄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어떤 많은 인력이 고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겠네요. 네, 한 240개 되기 때문에 약 한 30여 명 정도 채용해서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문화재가 그냥 액자 속의 문화재가 아니라 네. 문화재를 통해서 돈도 벌 수 있네 라는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문화재를 통해서 문화재가 왜 우리가 보호하고 가꾸고 이렇게 돌봐야 되는지 당위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보다 더 문화재에 대한 그 가깝게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도민들이 그렇죠. 어떤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네.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화산이 빚은 검은 땅 제주의 숨소리가 느껴지는 검은 오름은 368개 오름 가운데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입니다.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을 문화재 돌봄사업단이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요. 좀 잘라야 되겠네요. 이거? 알았어. 매일 2차례씩 검은 오름 전체에 걸쳐 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무가 너무 잘 크고 있죠. 별로 힘든 건 없고요. 운동 삼아 좋아요. 나이 들수록 움직여야 되니까. 네. 저는 이제 뭐 동네에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뭐 우연하게 저기 들어오게 됐는데 너무 잘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보람과 긍지를 갖고 또 그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문화재 돌봄사업단의 현장 예찰팀은 대부분 자연유산 인근 주민들로 모집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욱더 자연유산을 관리하는데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주 자연유산의 또 다른 명소, 천년의 숲 비자림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힐링을 위해 찾는 곳인데요. 이곳 역시 문화재 돌봄사업단이 활동하는 자연유산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천연기념물 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입니다. 이 비자나무 숲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나무들이 자생적으로 해가지고 수령들이 최소한 이제 500년에서 800년으로 자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곶자월과 함께 천연림을 이루면서 아주 피톤치드를 이렇게 방출을 한다는 게 더욱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연유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 속에 모인 만큼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해 지식이 상당한데요. 보통 1년에 주름이 1mm에서 2.5mm 자리니까 한 최소한 400~500년 됐겠습니다. 이게 이제 덩굴이 나무의 영양분을 빨아가지고 나무가 이제 사는데 이제 지장을 많이 받는 거죠. 관광객들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끼며 즐거워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문화재 돌봄사업단. 각자 맡은 자연유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탐나 문화유산 보존회가 이 제주도 문화재 돌봄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재 네. 돌보기 위한 혹은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보존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은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또 보존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문화재가 갖고 있는 고유성을 그렇죠. 보존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가의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그 문화재를 자주 접하는 사람이 어떤 변화상을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무너짐이라든가
어떤 흐트러짐에 있어서 현장을 많이 보는 사람이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문화재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사실상 원형 복구라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를 자주 살핌으로써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예견하고 그러한 것이 국가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아까 200여 개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예, 자연유산이 뭐 200여 개가 네.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많은 자연유산을 돌보고 관리하시면서 제주도의 자연유산엔 자연문화유산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 혹은 이건 빨리 좀 고쳐줘야 된다, 개선돼야 된다 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화재마다 문제점보다는 그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고유성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노력이고요. 그것이 이제 어떤 그 행정력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례로 보게 된다면은 그 뭐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이라든가 검은 오름의 그 세계 유네스코 등재 유산이라든가 또 등재돼 있지 않지만은 천연기념물로서 효능을 갖고 있는 뭐 용머리 해안, 삼방산 또 이제 뭐 성읍민속마을 같은 데도 뭐 느티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천연기념물이거든요. 그래서 천연기념물 자체만으로도 그 보존할 가치가 있지만 이게 문화유산과 접목됨으로써 어떠한 그 사람이 살아나가는 그 환경을 보존하는데 이 문화재가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제 보존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찾아서 행정기관에 알려드려서 사전에 그러한 그 문제점이 정말 문제로 나타나지 않고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년 저희들이 처음 그 돌봄 사업은 하고 있지만 걸음마죠. 이제 열심히 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화재 그리고 자연유산을 관리 보존하기 위한 탐라 문화유산 보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관광객이 네. 또 잘 관광을 하고 네. 또 잘 보존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어떤 그 돌봄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그 자원들이 자연 자원들이 제주의 관광과 어떤 그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그 문화재 그 로드맵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한경면, 네. 한림읍, 뭐 애월, 조천, 구좌, 뭐 성산, 표선 이렇게 쭉 읍면별로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이거를 저희들이 그 조그만 소책자로 하게 되면 자연유산 탐방하면서 왜냐하면 저희들만 돌볼 수는 없고요. 그렇죠. 직접 찾아가서 보시는 분들이 문제점을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제 지적해 주시는 걸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또 고치고 하게 되면은 문화재가 단순히 지키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하게 되면 지역에 조그마한 그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도의 문화재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 또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은 이제 도외 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과 그리고 도민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령 이제 문화재는 가서 보시고 느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지거나 네. 하는 거는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가령 만장굴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어떤 질감을 느끼는가 꼭 만져보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의 손에는 본인은 깨끗하지만 동물 입장에서 보면은 오염덩어리입니다. 그렇죠. 세균이 많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그 동굴 그 바위에 용암에 이렇게 접촉함으로써 거기서 새로운 2차 오염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만지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고 느끼는 정도가 가장 그 관람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또 가서 제발 뭐 좀 버리고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해양 쓰레기는 방법이 없는데 사람이 버리는 것들이 더
눈에 거슬릴 때가 음, 많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내 거다 생각하시고 문화재는 제주도민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탐라 문화유산 보존회가 앞으로 제주도의 문화유산 발전을 위해서, 보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저희도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를 넘어 세계인의 자연유산.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을 지키는 문화재 돌봄사업단. 그들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나무가 너무 잘 크고 있죠. 제주 자연유산은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가 지킵니다.